안녕하세요.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글배우 지음의 고민의 답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글배우님은 좋은 글로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전해주는 인플루언서이시죠. 그러한 명성답게 이 책에도 좋은 영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있잖아요. 나 스스로에 대한 고민, 혹은 인간관계, 사랑 등등 말이죠. 이러한 다양한 고민에 대한 글배우님의 생각들이 담겨 있는데, 뭐랄까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해 볼게요. 남의 시선보다 중요한 내 인생. 아는 여동생은 24살에 자판기 사업을 시작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법니다. 동생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24살이면 한창 꾸미고 싶을 텐데 매일 비슷한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음료수를 실은 트럭을 몰면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니? 라고. 동생은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시선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3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그들이 나를 먹여 살리지는 않아. 나를 좋게 보든 좋게 보지 않든 나는 먹고 살아야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 그렇게 생각하니 남들의 시선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일만 잘한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물론 초창기에는 대학교나 내 또래가 많은 곳에 허름한 복장으로 갈 때면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어.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일을 잘하는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음료수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제때 음료수가 떨어지지 않게 사람들 기호에 맞는 음료수를 잘 준비하고 사업적으로는 어느 지점에 어떤 자판기를 두면 더 매출이 오를지를 고민했어. 내가 잘하고 나만의 실력이 생기면 나중에는 누구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생각했어. 둘째, 남의 시선을 의식할 여유가 없었어.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정작 하고자 하는 일에 100% 최선을 다할 수 없더라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일에만 집중할 때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물론 나중에 내가 정말 사업이 더 잘 된다면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기도 해. 쉬는 날은 좋아하는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데도 놀러 가고. 그런데 내가 지금 잘 되지 않으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고, 좋은 미래를 위해 현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기회도 없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욜로를 말하기도 하잖아. 그런데 나는 그 욜로를 좋게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욜로는 그날 마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나는 내 사업이 잘 될 때 가장 마음이 편하더라고. 오늘 사업이 잘 되면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의 좋은 모습은 늘어나니까. 어떤 선배가 나한테 내가 경제적 수입을 올리는 걸 보고 이렇게 물어봤어.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는 않아? 트럭을 모는 게 불편하지는 않아? 좋은 지점을 찾는 게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선배에게 말했어. 선배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새벽에 힘들어도 당연히 일어나야 하고, 트럭을 모는 게 때론 불편해도 당연히 해야 하고, 좋은 지점을 찾는 게 어려워도 어떻게든 찾을 각오가 돼 있으면 그때 하라고 했어.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 영어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영어 점수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영어 점수를 올릴 각오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사실 나는 요즘 밤에는 영어 공부를 하거든. 물론 낮에 일하고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니 못할 일이 없겠더라고. 그에 따른 어려움은 분명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졌어.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건 어려움 앞에서 자꾸 타협하는 습관 때문인 것 같아. 타협하다 보면 결국 제자리거든. 제자리에 있기보다는 노력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시도하다 보면 그 노력에 맞게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써 좋은 성과도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 셋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맞춰주나 의식하지 않고 맞춰주지 않나 어차피 똑같더라고. 이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을 많이 맞춰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춰주다가도 한번 맞춰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안 좋아질 수 있더라고. 그럼 애초부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맞춰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겠지만 내 마음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차피 맞춰주나 맞춰주지 않나 똑같다면 소신껏 삶을 나아가기로 생각했어. 결과적으로 나의 생각과 같은 사람들은 함께하게 되고 아닌 사람들은 멀어지더라고. 지금 만약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시선을 생각하느라 힘들어하고 있다면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좋아하는 삶을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아. 잠시의 좋은 시선으로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잠시의 안 좋은 시선으로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잠시뿐이고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삶 속에서 계속 얻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 남의 시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소신껏 살고 싶은 삶을 살아. 게으름을 이겨내고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 무엇이든 열심히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지만 우울할 때면 금세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있었다. 열정적인 마음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 좋은 성취를 이루고 싶었지만 마음과 다르게 행동은 늘 감정을 따라갔다. 기분이 좋으면 활력이 넘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우울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수영 선수를 알게 되었다. 수영 선수는 사계절 내내 훈련을 쉬지 않았다. 마음이란 게 우울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꾸준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닮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다. 그러자 수영 선수는 말했다. 어릴 적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 그때 깨달은 건 시간이 곧 돈이란 거야. 부모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 그런데 우리 집은 계속 가난한 거야. 그래서 생각해봤지.
책에서는 열심히 살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데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그 이유를 조금 더 커서 알게 되었어. 시간 대비 벌게 되는 부모님의 소득보다 생활에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았던 거야. 그렇다고 지출이 다른 집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것도 아니야. 단지 부모님 소득이 다른 집보다 시간 대비 적었던 거지. 그때 깨달았어. 아, 시간이 곧 돈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실력이 곧 돈이구나.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가난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는데 집중하기로 했어. 나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력을 쌓는데 집중했어.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거야.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 내가 어느 날은 열심히 했지만 어느 날은 피곤해서 운동을 쉬었고 칭찬받거나 인정받은 날은 2배로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 때면 우울해져서 연습하기 싫어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때 깨달은 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잘 쓸 수 없다는 거야. 시간을 원하는 방향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보다 실력을 잘 쌓기 어렵고 시간 대비 소득을 늘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물론 사람마다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다만 나는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은 소득을 벌기는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어. 무조건 매일 바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먼저 집중했어.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은 간단해. 일상에서 나와의 작은 약속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나가는 거야. 하루 5km 걷기, 영양제 챙겨 먹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정해진 시간에 자기, 핸드폰 오래 보지 않기, 1시간 독서와 명상하기, 바른 자세로 앉기, 작은 약속을 지켜나가니 놀랍게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 통제력과 자제력을
갖게 된 것 같아. 신기하지? 생각만으로는 줄어들지 않던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작은 행동을 꾸준히 지켜나감으로써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현재 노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주어진 시간을 다스리게 되면서 미래를 바꿔주었어. 그렇게 마음을 컨트롤하고 꾸준히 노력을 유지하며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게을러지는 마음으로 무기력해진다면 한 번에 많은 변화를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작은 것부터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좋은 순간은 빨리 지나가고 힘든 순간은 천천히 지나간다. 힘든 순간은 오래 남고 행복한 순간은 오래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간,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거나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시간은 흘려보내고 다가올 순간을 준비하자. 놓쳤던 순간은 잊고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을 잃어버리지 말자. 어느 부자의 이야기. 모두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내린 부자의 정의는 원하는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3가지 생각이 필요합니다. 첫째, 꿈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도 뭘 하고 싶다 또는 해보고 싶다는 명확한 꿈이 아닙니다. 나는 1년에 1억을 모을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운 이유가 나타날 겁니다. 가령 너무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핑계대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 등입니다. 그 마음과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지금 타협하면 앞으로도 계속 타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타협하면 편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 괴롭습니다. 꿈 앞에 자주 나타나는 피해야 할 4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어려워서, 잘 안 돼서, 안 되면 어떡하지?
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꿈이란 어쩔 수 없는 일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잘할 수 있게 바꿔나가는 것이고, 잘 안 되는 일을 잘 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어려워서, 잘 안 돼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원하는 순간을 만나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고 위로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이야기하면서 또 시간을 한참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어떤 공식처럼 이러한 삶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둘째,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집중이 잘 될 때 어려운 업무를 하고,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이 안 될 때는 억지로 계속 일을 붙잡고 있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반대로 행동합니다. 집중이 잘 될 때 가장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한다거나, 집중이 안 돼도 계속해서 그냥 일을 빨리 끝내려고만 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안 되면 그냥 그 일이 나와 안 맞다 생각하여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기계가 고장났다면 고장난 기계로 계속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기계를 최상의 상태로 고치는데 몰두해야 하고, 고쳤을 때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는 과감히 일을 멈추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때는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노력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나
쓰러지기 전까지 물을 찾습니다. 목표만 생각합니다. 절박한 상황은 강한 집념을 만들어내고 최선을 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고 목표를 향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전 어떤 고시생은 집이 부자였습니다. 여유롭게 시험을 준비했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하루 5,000원을 쓰며 머리를 반삭하고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거울도 보지 않고 1년간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만약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이 생활을 반복할 거라 다짐했습니다.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합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든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했고 나중에 회사를 개업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말들에 있어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말로만 하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이 옳다는 걸 증명해 나가면 됩니다. 무엇이든 시작하세요. 그리고 증명하고 싶은 것을 증명해 나가세요.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딱 한 걸음 벗어나 새로운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 한 걸음이 새로운 행복을 만나게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한참을 실망하다 생각했다. 인생의 시간이 24시간이라면 30대는 오전 10시 정도가 아닐까. 오전 10시면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아.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와 주변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찾고 싶은 나의 자리를 찾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위한 삶. 제가 아는 수영 선수는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수영을 합니다. 제가 아는 글을 쓰는 작가는 10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글을 씁니다. 제가 아는 학생을 가르치는 친구는 5년째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듦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힘듦으로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기로 한 것을 마음 먹고 선택한 것을 할 뿐입니다. 때론 해야 할 일이 하기 싫고 어렵다는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 선택한 것을 집중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며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자유로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수영 선수는 좋은 기록을 내고 높은 연봉을 받아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하는 책임을 집니다. 10년째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작가를 보고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작가는 수년째 고뇌를 멈추지 않고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자기 관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유명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친구는 적은 시간을 일하고 높은 연봉을 받지만 뛰어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밤낮 없이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빛나는 어떤 모습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자신만의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삶에 책임지며 빛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선택해놓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힘듦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오래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한 힘듦으로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기로 한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신념 앞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는 책임지고 싶은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뒤 어려워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책임지고 싶은 모습을 선택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원하고 책임지고 싶은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작게 바라봐 책임지기 싫은 일밖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내 모습이 싫어집니다.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생각이 들고 모든 선택은 내가 해놓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막연히 꿈꾸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택한 모습에 책임을 다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다고 믿는다면 언제든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비교적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현재 나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할 수 없는 일들에 슬퍼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행복의 노랫소리가 속삭이듯 잦게 들려도 언젠가는 내 귓가에 또렷하고 선명하게 흘러나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기보다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패의 확률에 집중하기보다 만들어가고 싶은 성공의 확률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보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나간 실수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 여러분은 자존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할 말을 다하는 모습, 말한 건 모두 지켜내고 목표를 이루어내는 모습, 강해 보이지만 배려심도 깊어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는 모습 등 만약 어떤 모습이든 스스로가 정한 모습을 완벽히 해내지 못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건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며 마음이 좋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때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우유부단해지기도 하며 선택을 자주 바꾸기도 하고
의욕이 없기도 하고, 때론 열정적이지만, 때론 불안해하기도 하고, 자책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에 대해 많이 괴로워하지 않고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좋은 모습을 만들고 그 모습이 되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거나 상대방에게 내가 바라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달라 힘들어하거나 꿈꾸는 삶이 있는데 현재와 많이 달라 힘들어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거나 무엇이든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위에 나열된 모습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세운 목표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다면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일 때만 나를 좋아할 수 있다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목표를 이룬 순간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연습의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모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습도 다르고 때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모습을 바꿔야 하고 때론 원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며 마음을 내려놓는 게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 그러한 날들 속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렇지 못한 순간에 마음을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집중하며 마음이 안 좋을 때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을 스스로에게 묻고 좋아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기에 가장 깊게 바라볼 수 있고 꼭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자존감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네, 글배우 지음의 고민의 답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한국인의 다양한 특징들 중 하나가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러한 시선들을 좀 많이 의식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선을 너무 우선시하다 보면 나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제일 소중한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요? 그 시선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남의 시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더 나아가 게으름 피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서 모든 분들이 마음의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성 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